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1월에 그냥 온디바이스 AI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2024년도에도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내용들은 시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을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1월달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총 자료집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24년도 상반기까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로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 모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군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집중해야 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4년도에 반도체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새해 반도체 투자를 20% 이상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양사 모두가 2024년도 반도체 투자와 생산을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도 HBM에 대한 이슈로 내년에 반도체에 대한 생산 확대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 다 내년 반도체 장비 투자를 올해보다 최소 20% 이상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건물, 전력, 수도, 인프라를 다 합친 투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제외한 반도체 장비 투자 기준에서 삼성은 약 27조 원, SK하이닉스는 약 5조 3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올해보다 삼성 기준에서는 25%,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0% 늘린 수치입니다. 즉 원래 올해 2조를 투자했으면 올해는 5조 원을 넘게 투자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내년도 총 공급 규모는 올해 대비해서 더 증가한 212조 원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반도체를 비롯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10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정책 금융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즉 원래가 212조 원으로 이 금액 자체가 증가한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50%를 딱 5개 산업군에다가 집중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글로벌 초격차 분야인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 등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는 그 기술 우위 자체를, 격차 자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성장 자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예상을 해왔습니다. 왜냐? 반도체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필요성이 시장에서 주목을 계속 받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반도체가 그동안 올라가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있죠. 바로 발목을 꽉 잡았던 악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재들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기술 우위까지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고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을 발목 잡았던 대표적인 악재가 뭐가 있죠? 바로 악성 재고입니다. 지금까지 D램과 낸드에 대한 악성 재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시장에 주목받아 왔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악성 재고가 72조 원을 넘어간다, 이런 내용들까지 나왔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아픈 손가락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가 시장 회복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고가 소진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수요도 점차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빅테크들이 단행한 대대적인 생성형 AI 투자의 온기가 D램과 낸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는 GPU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나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다면은 그 여파가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까지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AI 스마트폰이나 AI 노트북 등 IT 기기 수요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수혜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AI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마트폰보다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사용 비중이 2배 넘게 늘어나고요. AI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노트북보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용량이 최소 2.7배까지 늘어나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앞으로 24년도부터 AI 스마트폰과 AI 노트북에 대한 시장 중요성이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점점점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 전망을 아주 높게 측정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은 공급 부족 상태이며 공급망의 최일선 고객들이 이미 재고를 보충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즉 원래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최일선 고객들이 재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주문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어떻게든 팔려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조금이라도 더 싸게 팔아서라도 이 재고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공급 부족 상태가 나타나면서 이제부터 재고 보충이 시작되니까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OEM 제조업체는 내년 1분기 주문량이 벌써 크게 증가했고요. PC 부분도 OEM 제조사들도 재고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PC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큰 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이 중국에서의 스마트폰과 PC에 대한 움직임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내년 1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원래 D램이나 낸드 쪽에서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3%까지의 상승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상했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인 20%대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D램과 낸드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겠고요. 그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서 국내 반도체 시장에 그동안에 발목을 잡았던 악성 재고들이 해소가 되고 악재 해소로 인해서 본격적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만 많이 판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앞으로의 시장에서 핵심적인 AI 반도체에 대한 개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장 동력 확보에 성공을 했죠.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국산 AI 반도체 개발에 들어갔고요. 이번에 국산 AI 반도체를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합니다. 개발 착수 1년 만에 엔비디아와 구글 등 경쟁사의 상용 제품과 비교했을 때 성능 지표의 하나인 전력 효율이 무려 8배 뛰어나다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사실 성능이 좀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사람들의 우려감을 잠식시키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입니다. 전력 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적은 전력으로 동일한 연상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AI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에너지에 대한, 전력에 대한 소요가 너무 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반도체가 직접화할수록 전력 효율이 더 중요한 성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합작 AI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이 시장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개발 완료된 AI 반도체를 자사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즉, 수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업 간 거래 제품으로도 상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수요를 충족을 시키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자기들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과 이 기업 간 거래 B2B를 통해서 제품을 상용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이 AI 반도체로 인해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확보했는데 삼성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인텔도 PC의 두뇌로 불리는 CPU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인텔이 이번에 AI 칩 전쟁에 합류를 합니다. 엔비디아를 겨냥한 AI 칩 출시를 공식화했고요. 지난 14일 생성형 AI를 구동할 가우디 3C 제품을 인텔이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40년 넘게 CPU 시장 선두 자리를 인텔이 지켜왔지만 스마트폰이나 저전력 설계에 특화된 ARM 진영의 프로세서의 거센 도전에 지금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노트북용 신형 CPU 출시를 통해서 이전 세대 대비해서 전력 소모를 40% 줄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PC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 ARM에 대한 침투를 막는 방어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인텔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떻게든 이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기 위해서 AI 반도체와 동시에 이 스마트폰,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들도 만들고 있는데 그냥 CPU를 만드는 게 아니겠죠. 인텔이 출시한 CPU에는 N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PU를 탑재를 통해서 AI 프로그램을 더 빠르게 실행하는데 주로 사용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NPU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접속 없이 노트북에서 바로 AI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NPU에 대한 성능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텔이 이번에 출시한 코어 울트라는 삼성전자의 첫 AI 램톱인 갤럭시북 4 시리즈에 탑재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함께 출시된 5세대 제원 프로세서는 서버용 CPU로 NPU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장착돼서 GPU와 함께 생성형 AI에 사용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사용돼요? 온디바이스 AI에 사용이 되겠죠. 즉 앞으로 온디바이스 AI가 커지든 클라우드 기반의 AI가 커지든 이 NPU에 대한 중요성이 양쪽에서 모두 다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NPU 같은 경우에는 AI 연산 처리를 담당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술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AI 성능의 핵심인 NPU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1월 달에 국내 기업들이 내달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4에 총출동을 하죠. 오토모티브와 인프라, 헬스케어, 스마트홈 등 전 사업에 드러나는 AI 발전이 CES 2024에서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I에 대한 중요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CES에 참가하는 기업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엄청나게 늘었고요. 참가하는 전체 3,500여 곳 기업들 중에서 한국 기업은 600곳, 중국은 1,100곳, 미국은 700곳으로 한국 기업은 세 번째로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현재 AI 기술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AI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들을 개발해서 접목할 것으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2023년도에 트렌드랑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키워드가 초연결에서 AI로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올해 CES의 핵심 키워드는 초연결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고객 경험으로 관심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노트북에 AI를 탑재한다던가 스마트폰에다가 AI를 탑재하는 거겠죠. 지금은 AI의 스마트폰, AI 노트북이겠지만 이게 가전, 자동차, 여러 분야로 전자제품 분야라면은 모든 분야로 퍼져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삼성 가우스를 전 세계에 선보일 예정이겠죠. CES 2024에서 선보일 예정인데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처럼 자사 AI 기술을 선보이진 않다고 하더라도 자사의 핵심 상품들, 자신들이 자동차를 만들면은 자동차에다가 AI를 탑재하고 자신들이 가전을 만들면은 가전에다가 AI를 탑재하는 등 AI를 접목시켜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 기술이 접목된 상품과 접목되지 않는 상품 간의 경쟁력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I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기술은 결국에는 연산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즉 AI 연산을 전담하는 MPU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2024년도 AI에 대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수많은 AI에 접목되는 이슈들이 주목받을 때마다 MPU에 대한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MPU의 중요성이 커지기 전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미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MPU 관련주에 대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MPU를 비롯한 차량용 반도체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의 영향이 받았을 때 시장에서 강한 시세를 냈던 종목입니다. SFM 반도체가 원래 인포테인먼트 중점을 두었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더욱 확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ADAS 그리고 AI용 반도체, MCU 사업까지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MPU를 장착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MCU 제품을 개발 전념하고 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MPU까지는 아니더라도 MCU의 경우에는 시제품 개발을 이미 완료하고 양산까지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1월 달부터 주목받을 MPU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퍼진다고 했을 때 가장 강하게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AI부터 시작된 반도체 이슈가 시장에 커졌을 때 가장 먼저 부각받았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한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이게 모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온디바이스 AI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군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종목만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반도체, AI, 로봇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24년도 상반기까지 주목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세 가지 산업에 대한 내용들 내가 미리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리포트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아이폰이신 분들은 앱스토어를 이용하셔서 안드로이드이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여기 우측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여러분들께서 완료를 하셨다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작동하시면은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나올 겁니다. 로그인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회원가입 버튼 누르고 약관 동의한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총 4가지를 적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고요.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까지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100% 무료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아니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안 적어도 되나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고요.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컨텐츠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료 회원가입 이후에 로그인까지 마치셨다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세 번째에 있는 반도체 AI 로봇 총 정리집이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공지사항을 클릭하셔서 아래로 스크롤 내려보시면은 제가 직접 반도체 AI 로봇 총 정리집을 만든 PDF 파일을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인 만큼 꼭 확인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여러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기간에 시세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나는 확인하고 싶다. 단기 급등주는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급등 추천주에 매일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추천주에서는 단기 급등주와 함께 핵심 자료집까지 2가지에 대한 컨텐츠를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오늘 핵심적인 뉴스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관련주를 정리한 상태로 8시 30분 이전에 제가 공지사항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핵심적인 뉴스로 장 시작 전에 한 번만 들어와서 보셔도 여러분들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급등주 분석은 매일 시장에 급등주들 나오죠. 이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급등주 분석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평생 이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꼭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